자, 일단 1번 문제 보시면 잘 보세요. 1번 문제 풀 때 1번 문제 보시면 일단 공간 정보 이건 읽을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문제 1번에서 내 눈에 들어올 단어는 딱 두 단어예요. 하나는 집원.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집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예요? 맨 끝에 뭐라고? 옳은 것이에요. 그럼 뭐래? 문제 푸는 기본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시험 문제가 옳은 것은 아니면 틀린 것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내가 시험 볼 때 절대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나이가 들다 보면 지문 한 동그라미 2개나 3개째 읽게 되면 이게 옳은 걸 물어본 건지 틀린 걸 물어본 건지 또 머릿속에 지워져요. 그러니까 틀린 거는 항상 뒤에다 뭐라고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내 눈에 그 딱 시야에서 내가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나중에 헷갈릴지 모르니까 옳은 것 말고 뭐라고 틀린 거는 동그라미 쳐놓고 항상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실수를 안 해요. 그러면 1번은 뭐예요? 지번에 관한 얘기니까 옳은 거니까 일단 1번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한다 보시면 그 두 번째 문제 중에 뭐라고? 항상 앞산이에요. 뭐라고? 지번 수제 앞산이니까 뭐가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D 임이 나오면 안 돼. 항상 뭐라고? 앞산이라는 얘기. 앞산. 그걸 확인해야 된다. 이 지문을 보면 항상 앞산입니다. 앞산. D 임이 아니라 그랬어. 앞산. 그다음 2번은 당연히 뭐예요? 남동에서 북소가 아니라 뭐라고? 북소에서 남동에. 뭐라고? 북소에서 남동이다. 북서에서 남동 방향이다. 어디부터 시작한다고? 북서에서 남동에. 북서.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은 지번은 본문과 부번을 구성하되 본문과 부번 사이는 짝대기 표시를 연결한다. 이게 중요해서 답이 아니라 다른 게 틀려서 그게 답이에요. 자, 다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옳은 것 하면. 일단 4번은 뭐예요? 절대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번을 부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두 가지가 틀렸어요. 하나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청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시군구가 아니에요. 시군구가 지번은 자 독리예요. 독리. 다른 말로 뭐라고?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 얘기한다고? 지번 부여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은 뭐예요? 5번은 자 지적소관청은 맞고 그 다음에 거기 결번 지적소관청 밑에 결번 얘기 나오죠? 자,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결번이 생겼을 때는 지번대장이 아니라 무슨 대장이에요? 결번대장이에요. 지번대장이 아니라 무슨 대장이라고? 결번대장이에요. 결번대장. 그래서 지적소관청 결번 지번대장이 아니라 결번대장. 답이 3번입니다. 그다음 자 2번 보세요. 이것도 뭐에 관한 얘기예요? 이제 지번 얘기 나오죠? 지번 동그라미 치고 틀린 거 동그라미 치고 뭐라고? 지번 틀린 거예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1번에 뭐예요? 1번에 딱 봤을 때 내 눈에 들어온 단어가 두 번째 줄에 뭐가 나와요? 승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요. 시도지사 승인 맞아요. 그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지번 변경이라는 단어가 앞에 써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뭐라고?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만 승인받아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승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앞에 지번 변경 나오니까 이게 맞는 지문이다.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신규등록 나왔죠? 그 신규등록이에요. 그 신규등록이니까 자 지번이는 뭐예요? 등신, 장애 후 등신 뭐예요? 등록전환과 신규등록은 뭐라고? 인접지, 본본의 부본, 인본부예요. 인본부. 맞는 얘기다. 그 다음 3번은 뭐예요? 분할 얘기 나오죠? 그래요. 분할은 일필지는 뭐라고? 분할 밑에 분할전 지번, 분전지. 분전지 나왔죠? 분전지. 그 다음에 나머지 하게 되면 나 부부예요. 나 부부.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뭐가 없어요. 부부라는 부번이라는 단어는 보이지도 않죠? 그게 틀린 거다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게 외우지 않고 시험장에 가서 맞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절대 그거 눈에 안 들어와요, 그게. 왜냐면 시험장에 가면 긴장하고 그래서, 그게 눈에 안 들어오니까 머릿속에 항상 나머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나번부부예요, 나번부부. 본본의 부본의 다음 부분이니까. 나, 부부. 그런 단어가 와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외우라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 자체가 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 거라는 거 다 문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3번은 좀 이따 보겠지만 3번은 뭐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지목에 관한 얘기죠? 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다 제목이 큰 제목 아니면 작은 제목이 나와갖고 다 알아요. 뭐가 나올 거 다 알아. 뭐가 나올 게 다 아는데 뭐예요? 시험 문제가 정해져 있는데 다만 뭐만 찾으면 되니까. 답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답만. 그래서 등기법하고 다르다는 게 그 얘기예요. 등기법은 답만 찾으라고 문제도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답만 찾아. 근데 이 지적은 뭐라고?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뭐만 찾으면 된다고? 답만 찾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번은 그래서 3번이 그래서 이제 분할은 뭐예요? 분전지는 나부부, 분전지는 나부부, 부번, 부분 이렇게 틀렸고. 4번은 뭐예요?
당연히 그 신계등록과 등록전환은 원칙은 같죠? 근데 등록전환 나오는데 무슨 말이 나왔어요? 여러 필지 나왔죠? 그 인떨려요. 인떨려 뭐예요? 채본 다음 본본, 채본 다음 뭐라고? 본본, 채본 다음 본본. 맞고. 자, 합병이란 단어가 보였어요. 근데 자, 뭐가 건축물 단어가 보이죠? 무슨 단어 찾아야 돼, 이제? 신청이란 단어 찾아야 돼요. 세 번째 줄에 뭐가 있어요? 신청이란 단어 들어가 있죠? 그래요. 합병 건축물 신청하게 되면 그 지번이 뭐예요? 그 지번. 그가 뭐라고?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을 뭐 한다고? 부여한다. 많이 얘기해. 그래서 합선지는 뭐라고? 신건지. 신청을 해야지만이 건물이 위치한 지번. 그래서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을 뭐라고 신청할 때 그 건축물이니까 그 지번이 뭐예요? 그게 그자가 그게 지시대명사예요. 그러니까 그 건축물이 있는 지번. 그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뭐라고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한다. 그래서 합병 그다음에 뭐예요? 건축물 첫째 줄에 합병, 두 번째 줄에 뭐라고? 건축물, 세 번째 줄에 뭐라고? 신청. 그죠? 그래. 그 지번 부여한다. 맞는 얘기예요. 그 훈련 동그라미 치고 항상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그 지문 그대로 뭐예요? 법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뭐 하라고? 그 문장을 눈에 빨리 들어오도록 훈련해야 돼, 훈련.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빨리 읽어야지. 그게 중요하니까. 그걸 훈련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을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16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지목이 나옵니다. 자,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뭐라고? 주된 용도에 따라. 무슨 용도에 따라? 주된 용도 지목이에요. 지형 지목도 아니고, 형질 지목도 아니고, 항상 뭐라고? 용도 지목입니다. 그 쌍가리본의 지본의 결정 원칙. 그래서 일필 뭐라고? 일목입니다. 땅 안에 지목은 몇 개라고? 하나요. 자, 그거 줄 치세요. 주된 용도 추정 줄 치세요. 뭐라고? 주된 용도 추정이에요. 그래서 토지 하나에, 자, 이렇게 뭐예요? 토지 하나에 이 토지 하나에 몇 개 이상의 2개 이상의 용도로 쓸 때는 항상 뭐라고? 주된 용도로 쓰라 하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일본 쪽발이 놈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어디예요? 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어디예요? 이제 만주 있죠? 중국 침공을 하려고 그 명목 아래 어디에서 물자를 날려야 되니까 이 부산에서 어디까지 이 서울까지 뭐예요? 철길을 깔았으면 철도를 깔았습니다. 그러면 철도를 깔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철도 궤도를 뭐예요? 궤도를 자 고정시키려면 이 돌을 거기다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돌을. 그래서 그 철길을 까는 그 주변에 있는 산에서 뭘 캐다가 돌을 캐다가 이렇게 날랐어요. 이쪽으로 다 pos어요. 그래서 어디에 요 주변에 뭐예요? 이 주변에 어디에다가 도로에다가 뭐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아직도 잔재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뭘 깔았어요? 이거 철길을 깔았습니다. 철길. 그죠? 그러면 토지 하나에 용도를 몇 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2개 쓰고 있다. 하나는 뭐라고? 도로고, 또 하나는 뭐예요? 궤도, 철길이죠? 이게 철도 용지냐, 이게 뭐예요? 도로냐,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임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도로니까. 지목을 뭐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도로를 하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이기지 않고 뭐라고 물어보면, 자, 하나의 토지에 도로와 철도가 있다. 무슨 지목으로 하냐라고 물어보면 답이 뭐라고? 주된 용도 추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럼 근데 만약에 뭐예요?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자, 바닷가에 이제 제방 있죠? 제방. 이게 뭐가 있어요? 제방 있죠? 자, 근데 이 제방에 관광적이라고 여러분 거기 안산 쪽에 뭐예요? 자, 안산 쪽에 그 제방을 하나 깔아놓고 관광 사업을 여기다 뭘 깔았어요? 이거 도로 깔았죠? 그 밑에는 제방이고 위는 뭐예요? 이거 도로 있죠? 땅 하나에 지목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지금? 2개가 있죠? 이때 지목은 뭐예요? 앞에 뭐가 있으니까? 바다가 있으니까 이 토지는 지목이 뭐니까? 제방이다. 이렇게 앞에 전제를 깔아주면 주된 용도가 뭐예요? 제방이지만 그냥 막연하게 뭐가 나오면 도로가 있고 철도가 있다. 이 무슨 지목을 하냐 물어보면 답이 뭐라고? 주된 용도 추정이다. 이렇게 전제를 깔아주지 않고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항상 뭐예요? 답은 뭐라고? 주된 용도 추정이다. 왜? 시험 문제가 위에 있는 지목을 한다. 아래 있는 지목을 한다. 그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주의하라는 게. 뭐가? 앞에 뭘 깔아주면 이런 식으로 확연하게 뭐예요? 제방 위에 도로가 있다라고 나오면 항상 이거는 뭐예요? 제방이 중요하지. 바닷물을 막아야 되니까. 이건 지목이 뭐라고? 제방이다. 이게 제방. 근데 뭐라고 문제가 나오면 도로에 철길이 있다. 무슨 지목으로 한다? 앞에 뭐가 없어요, 이거? 전제가 없죠? 항상 답은 뭐라고? 주된 용도 추정이다니까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목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영속성이 있어야 돼요. 영속성은 뭐냐면 만약에 뭐예요? 지금 자, 어디에
이 한마디로 뭐예요? 자, 농사 짓고 벼농사 짓고 나서 10월 말에 추수 끝나게 되면 자, 내년 4월까지 보리 심는 뭐예요? 농가들 많죠? 그럼 논에다 보리 심었다 그래서 그게 전이 되는 게 아니다. 왜? 지목은 항상 뭐예요? 영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일시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지목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주된 농도 추정하고 영속성의 원칙 단어라도 한번 이해해두자. 단어. 물론 거기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은 맨 뒤에 뭐라 끝나면 공사가 준공된 토지 뭐라 끝나면 공사가 준공된 토지라고 이렇게 제목이 끝나면 항상 뭐예요? 무슨 공사가 준공이 됐느냐 아니죠. 그럼 앞에 여기 나온 대로 뭐예요? 택지개발 공사가 준공됐으면 그 땅에다가 자, 이 집을 뭐예요? 주거 주택을 짓지 않더라도 이 땅은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대가 되고. 앞에 뭐라고? 공장 부지 공사가 준공됐으면 공장을 안 짓다 하더라도 이 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공장 용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다. 자, 그다음에 쌍가로사 한번 별표하시고 지목에 뭐라고? 표기 있죠? 그거 중요하다. 그럼 쌍가로 4번 지목의 구분을 하면서 같이 봅니다. 그 쌍가로 4번 지목의 구분 있죠? 그것도 별표합니다. 왜? 자, 1회 때부터 지금까지 올해 시험이 34회 시험인데 한 해도 빼지 않고 지목은 계속 나오니까 올해도 나온다 안 나온다? 올해도 시험에 나와요. 나오니까 잘 봐주자. 그러면 일단 지목은 자, 몇 가지? 28가지를 법에서 뭐 했어요? 열거를 했습니다. 열거를 했는데 뭐가 있냐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전답 과목임 광염대 있죠? 광염대 공부자란 뭐라고? 장학도 뭐예요? 장학도 뭐에 관한 천재예요? 천재 뭐예요? 철천재 무엇을 구유수를 대학 강사로 뭐 했어요? 공채하니 원정교가 뭐예요? 누구를 밀었는데 자 A를 밀었는데 구유수가 강사가 되니까 열받죠? 그래서 원정교가 뭐예요? 사적으로 기분이 묘하게 잡쳐서 묘하게 잡쳐서 뭐 먹자고 양주 먹자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양주 먹자고 주창했다. 아, 지금 총 몇 가지가 있다? 28가지 지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5개는 먹고 들어가는 거. 왜? 앞에 제가 전담해서 가르치는 과목이 있죠? 제가 전담해서 가르치는 과목이 뭐예요? 공식법이죠? 그래서 뭐라고? 전담 과목이 이해했죠? 그 다음에 광염대라는 대학이 있어요. 여러분 광염대가 대학이 어딘지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요즘 뭐예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수도권에 있죠? 수도권에 있는 무슨 전문대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간호학과는 자, 재작년부터인가 4년제로 바뀌고 나서 지방의 웬만한 대학보다는 더 거기가 세요. 코로나 때문에 다 어디로 가냐 애들이 다 이제 보건계열로 다 가다 보니까 그렇게 세졌어요. 그래서 그냥 수도권에 있는 그러니까 다 지방 애들이 다 어디로 올라와 지금 다 수도권이니까 요새 벌써 옛날부터 뭐예요? 그 국립대학보다는 뭐가 더 지방 국립대학보다는 서울에 있는 그 안쪽에 있는 대학 있죠? 그게 더 세지고 이게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 혼동하면 안 돼.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환율이 1,310원입니다. 얕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1,300원 넘어오면 높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뭐예요? 자, 이 경기가 정할 때 환율이 뭐예요? 1,200원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럼 미국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또 금리 높이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신문에서는 뭐라고? 하반기에 뭐라고?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다 큰일 납니다. 지금 미국이 돈을 얼마나 풀었는지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못 잡고 있어요, 지금도. 또 올려야 돼, 지금. 빅스텝이에요. 0.5 더 올라가요, 지금. 그럼 우리는 걔네는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눈치 보고 가면서 환율 금리 동결하고 또 나중에 하반기에 좋아진다고. 네,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일본 프라다 약정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놈들하고 독일, 프랑스 있죠? 영국 놈들하고 니네 엔화 있죠? 엔화 올려라 그래갖고 일본 와장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만 지어지고 일본 놈들 나중에 버블 경제 생겨갖고 문제 생긴 게 그거예요. 10년 버블 문제. 그 미국 놈들이 놈이라 그러긴 미국 분들이 자기 나라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절대 뭐라고 미국이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올해는 절대 괜히 무슨 낙관이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안 좋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 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네, 심각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니까. 하여튼 광염대 어딘지 신경 쓰지 마시고 광염대라는 대학에 공부 잘하는 장학도 뭐에 관한 천재예요 이거. 철에 관한 천재예요. 철의 천재. 그런 구유수를 강사로 공채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고
28가지 있다. 그냥 다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 출발한다고 전담 과목이 광염대 장학도 이렇게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기계 자 이게 이제 뭐예요? 전답 과가 과손이고요. 과손이고 목이 뭐라고? 목장용지예요. 목장용지다. 목장용지. 임야고 그다음에 뭐예요? 광천지고 그다음에 염전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대구 이게 바로 뭐예요? 공장용지예요. 공장용지. 그다음에 학교용지고 그다음에 뭐예요? 도로고 철도용지죠. 철도용지. 자 그다음에 이게 바로 하천이에요. 그다음에 제방 그다음에 국어 유지 뭐라고? 수도용지예요. 수도용지. 그다음에 공원 그다음에 뭐예요? 채용용지예요. 채용용지. 자 그다음에 유원지 그다음에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뭐라고? 잡종지. 자 그다음에 양호장 있죠. 양호장 그다음에 주유소용지 주유소용지 그다음에 주차장 그다음에 창고용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거기 쌍가로 3번 있죠. 지목의 표기 별표라 그랬죠. 자 대장에는 정식 명칭을 써요. 무슨 얘기냐면 토지 대장에는 일필지 지목은 일필일목이니까 만약에 이 땅이 목장용지라면 목장용지라고 네 글자를 다 써요. 네 글자 이렇게 다 씁니다. 만약에 뭐라면 주유소용지라면 5글자를 다 씁니다. 그런데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는 여러 필지를 등록하니까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가 예컨대 뭐예요? 목장용지는 뭐예요? 14 뭐라고? 목장용지라고 다 쓰려면 칸이 부족해요. 그래서 한 글자만 써요. 뭐라고? 목이라만 쓴다죠. 그러면 15 뭐예요? 15 뭐라고 쓰면 주라고 쓰면 이게 뭐라고? 주유소용지예요. 왜? 주차는 같은 주차니까 차로예요. 차로. 아까 여기 공장용지 나오죠? 공장용지는 공자가 뭐가 있어요? 공원이 있어요. 네, 공원이 있으니까 뭐라고? 장자로 해요. 근데 하천은 뭐예요? 이 하가하고 하가 있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투리 있죠? 사투리 때문에 자 확실히 발음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래서 옛날에 그 어떤 분이 대통령이 돼갖고 미국에 갔어요. 그때 대통령이 레이건이야. 그다음에 자 귀빈이 왔으니까 뭐예요? 만찬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들이 대통령한테 레이건한테 뭐라고 뭐 주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레이건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위스키 더블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갔던 대통령이 그 옆에서 레이건이 위스키 더블 시키니까 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각하는 뭐 시켰습니까? 물으니까 뭐예요? 미투라고 합니다. 미투. 그 옆에 있는 뭐예요? 그 영부인께서는 뭐라 얘기했냐면 남편이 뭐라 했으니까 미투라고 했죠? 본인은 뭐라 얘기해? 미쓰리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하고 여튼 문제는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의미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뭐라고 하천은 하로 하지 않고 뭐로 한다는 게 천으로 해요. 뭘 한다고? 천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뭐 유원지는 유하고 같죠? 그럼 뭘 한다고? 원이라고 한다니 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 24개는 뭐라고? 첫 번째 두 문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이 첫 번째 음절로 뭐예요? 자, 첫 번째 음절로 도면에 등록하는데 몇 가지만 네 가지만 뭐예요? 몇 번째 음절? 두 번째 음절을 한다. 두 번째 음절. 그리고 두 번째 음절 하는 게 뭐라고? 2장 얼마 차가 있다는 게요. 1,000원 차가 있다는 게 2장 1,000원 차. 그래서 장은 뭐라고? 공장용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천은 뭐라고? 하천을 얘기하는 것이고 원은 뭐라고? 유원지고 차는 뭐라고? 주차장이다. 주차장.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 나온다 했어요. 이거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1,000원짜리를 갖고 왔습니다. 1,000원짜리 갖고 왔어요. 두 장 얼마 차라고? 1,000원짜리다. 2장 얼마 차? 1,000원짜리. 그래서 꼭 1,000원짜리 볼 때마다 외우자 그랬어요. 2장 얼마 차라고? 1,000원 차. 꼭 외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보여줘서 올해 나오는데 틀리면 뭐예요? 그냥 조상 탓이야. 그 DNA가 뭐예요? 그 DNA 자체가 조상에 갖고 있는 DNA 자체가 어쩔 수 없는 피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피는 바꿀 수 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내 탓은 절대 하지 마시고, 누구 탓이라고? 조상 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장 얼마 차라고? 1,000원 차. 그 1,000원짜리 볼 때마다 외웁니다. 별표하시고. 그래서 거기, 자, 뭐라고? 거기 정식명제 지적도 임야도 있죠? 부호표기, 원칙, 첫 번째 음절, 예외가 뭐라고? 두 번째 음절,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2장 1,000원 차. 그래. 자, 쌍가루 4번 별표합니다. 지목이 9번 있죠? 올해도 꼭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목 28가지는 뭐예요? 28가지는 뭐 수강 노트도 있는데
요 책 뒤에 다시 적어놨어요. 어디에? 자, 20페이지에 도해를 해갖고 네 가지를 모아놨습니다. 몇 페이지? 20페이지에는 뭐예요? 20페이지에는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하나는 뭐예요? 일단 특징을 봐야 돼요. 뭘 봐야 된다고? 특징을 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A 안에 B예요. A 안에 B 하게 되면 뭐예요? 큰 거 안에 아니면 큰 거 내 아니면 큰 거 A에 있는 있죠? 있는 하게 되면 B 하게 되면 뭘 물어보는 거 이거? A라고 하는 지목을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고 다만 단소지형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단소지형이 있어요. 나머지 다 뭐라고? 그게 잡종제예요. 몇 가지? 27가지가 아닌 건 다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잡종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전하고 답의 차이점이 뭐냐 하게 되면 전은 뭐라고? 물을 상시적으로 뭐예요? 자, 앞에 보세요. 자, 몇 페이지? 다시 앞으로 와서 자, 16페이지 보세요. 자, 전의 특징은 뭐냐 하게 되면 물을 상시적으로 뭐 하지 않아요? 물을 상시적으로 뭐 하지 않는다? 이용하지 않는다. 물을 이용하지 않아요. 말을 바꾸면 옛날에는 뭐라고 법에 써있냐면 물을 대지 않는다. 이게 물을 대지 않는다. 물을 대지 않는다는 게 뭐니까? 우리 모내기 하려면 이제 모내기 하죠. 3월달 치르면 이제 중순 되면 모내기 시작하겠죠? 빠른 데는. 그러면 물을 대야 돼 이렇게. 물 있어야지만이 모내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때 밭에다 물 대면 돼요? 안 돼? 이거. 큰일 나지. 물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답은 물을 직접 이용해요. 상시적으로 뭐 한다고? 물을 직접 이용합니다. 상시적으로 이용해요. 왜? 가물면 물을 갖다 줘야 되고. 자, 예컨대 만약에 뭐 홍수 나갖고 뭐 비 많이 오면 뭐 하면 돼 이거? 물 터줘야 되겠죠? 물 빼야 되겠죠? 물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접 이용한다. 그래서 가음제평가사 시험 문제 전과 답의 차이가 뭐냐 하게 되면 경작 방식의 차이가 있다. 무슨 방식에? 경작 방식의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물을 이용하지 않고 5년 전에 나왔던 게 뭐냐면 자, 물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자, 벼연 한마디로 이제 곡물, 원해작물, 당나무, 뽕나무인데 5년 전에 나왔던 게 죽순이에요. 자, 뭐라고? 죽순. 식용용 죽순은 뭐예요? 전에 하다 합니다. 근데 중림지 나오죠? 이 님자가 무슨 님자예요? 이거 수풀 님자예요. 이건 임야입니다. 임야에서 다시 보자. 그럼 답은 뭐예요? 답은 물을 직접 이용하고 연어 왕고를 뭐예요? 재배를 해야 돼. 이게 항상 답은 뭐하고 비교할 때 항상 뭐예요? 유지하고 시험 문제 비교해서 잘 나옵니다. 유지하고. 답으로 잘 등장해요. 그러면 이 유지하고 연어의 공통적인 식물이 뭐냐면 연하고 뭐라고? 왕골이에요. 이 왕골 있죠? 왕골. 왕골. 연하고 왕골이다니. 자, 그러면 이 연하고 왕골을 물을 직접 이용해서 재배를 하죠? 이 재배를 하게 되면 이건 뭐라고? 이건 뭐예요? 답입니다. 근데 늪 같은 지역에서 자, 물배수가 뭐예요? 물배수가 용이하지 않는 지역에서 무슨 뭐가? 물배수가 용이하지 않는 어느 지역에서 늪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연왕골이 뭐예요? 자생을 합니다. 뭐 한다고? 자생을 해요. 이 자생한다 나오게 되면 이건 뭐라고? 이건 뭐예요? 유지지 뭐가 아니에요, 이거. 답이 아니에요. 자, 유지할 때 다시 봅니다. 그럼 과소는 뭐예요? 과소는 사과나무, 배나무, 밤나무 있죠? 이런 유실수를 뭐예요? 재배를 집단적으로 뭐 해줘야 돼요? 재배를 해야지만 이게 과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 되니까 뭐예요? 과소들도 뭐예요? 아르바이트가 뭐래요? 외국인들 뭐예요? 외국인들 사람 이제 직접 일꾼들 이제 모아다가 뭐예요? 젖붙이게 하죠? 꽃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젖붙이게 합니다. 젖붙이게. 그리고 이제 뭐예요? 당연히 농약도 뿌려야 되고 이게 집단적으로 뭐 해줘야 돼? 재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에 산에서 임야에서 이 사과나무가 스스로 한 10그루가 자라고 있어요. 이 뭐라고 나오면 자생한다 나오게 되면 이건 절대 뭐가 아니니까 과소는 자체가 된대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뭐는 자 과소는 뭐 해야 된다고? 자 집단적으로 오기 첫 번째 줄 뒤에 있죠? 집단적으로 뭐 해야지만이 재배를 해야지만이 뭐예요? 과소하지. 맨 끝에 줄에 뭐가 나오면 자생한다 나오면 뭐가 아니라고? 과소는 아니에요. 물론 다만 뭐예요? 다만 과소내 주거부지 있죠? 이 과소내 주거부지는 이건 뭐예요? 자 대입니다. 대. 제목이 뭐라고? 대다 아니게요. 과소는 포함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만약에 그걸 만약에 법을 그대로 적용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컨대 울산 외곽에 자 뭐예요? 울산 외곽에 한 2,000평 되는 땅에다가 대구 같은 집 지어놓고 앞마당에 뭐예요? 이 사과나무 한 10그루 심어놓고 뭐예요? 과소원이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항상 뭐예요? 과소원의 주거부지는 따로 세금 얻어야 됩니다. 뭐라고? 대루.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목장용지 보게 되면 일단 거기 두 번째 줄에 초지란 단어가 나오죠? 초자가 풀초자예요. 무조건 뭐가 나오면 초지 나오면 뭐예요? 지목이 뭐라고 보면 돼요?
목장용지다. 뭐가 나오면 초지라는 단어가 발견되면 자 무조건 뭐예요? 이거는 무조건 목장용지예요. 그다음 이 축산법에 의해서 자 축산법에서 짐승이 뭐예요? 자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뭐에 관련돼서 이 구제역과 관련돼서 뭐가 있고요? 소, 그다음에 뭐예요? 돼지, 네, 말 있죠? 여기서 말한 말은 뭐예요? 종마장입니다. 종마장. 새끼 키우는 뭐라고? 종마장이에요. 종마장. 승마장은 채용용지. 그다음에 경마장은 유원지. 종마장 있죠? 종마장. 종마장은 이게 뭐예요? 목장용지다. 이렇게 새끼 키우는 종마장. 그다음 자 우리가 조류인플루엔자 닭값 결혼값이 아직도 비싸죠? 구처 조류인플루엔자 얘기인데 닭. 그다음에 뭐예요? 오리, 타조, 꿩 있죠? 꿩. 여기까지만 정리해주자. 여기까지만. 그래서 옛날에 2004년도 15회 때 시험에 26만 명 지원해서 이 40명 정도만 붙었어요. 1차적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무슨 이게 시험이라 그래갖고 어떤 50대 초반부는 자기가 거기 동작구청에 자격증을 노량진역인데 동작구청에 자기가 자격증을 찾으러 그 구청에 갔대요. 근데 거기 공무원이 시험에 떨어졌는지 자기가 가니까 자기다 나이 먹은 사람이 합격하니까 뭐하는 거예요? 의심스러우니까 그 자격증을 주면서 5번 물어봤답니다. 뭐라고? 진짜 합격했어요? 진짜 합격하셨어요? 5번을 물어봤답니다. 그때 그 시험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시험 문제 나왔던 뭐예요? 그게 이 꿀벌과 메추리까지 나왔습니다. 거기 매제줄에 하나, 둘, 세 번, 네 번째 거기 메추리 꿀벌 나오죠? 여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인간 죽었어요. 그다음부터 안 내는 거 보니까. 잘 죽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꿀벌 메추리 안 나올 것 같고요. 그 인간 나왔으면 지렁이까지 낼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낚시하는 사람들 지렁이 갖고 다니죠? 그거 지렁이죠. 저기 하는데 그것도 목장용지예요. 근데 그것도 낼 인간인데 안 내는 거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하여튼 뭐라도 기억하놓자. 구제하고 뭐라고? 조류인플루엔자. 이것만이라도 이해해 두자죠. 그 다음에 어디네? 목장용지네 주거부지 있죠? 주거부지 지목이 뭐예요? 이것도 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앞에 자 거기 다만 맨 끝에 다만이 났죠? 주거용 건축물지는 뭐라고? 됩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 원야는 얕은 구룡이에요. 얕은 구룡이 원야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림지, 나무 많은 곳, 중림지, 대나무 많은데 아까 얘기했죠? 중림지는 죽수는 전, 중림지는 임야.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 자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나오죠? 근데 이제 다른 거 헷갈리지 않는데 이 황무지란 단어하고 갈대밭이란 단어가 서로 섞여서 나오면 황무지 옆에 갈대밭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왜냐면 갈대밭은 잡종지예요. 그 다음에 억새는 뭐예요? 그건 임야예요. 그러니까 이 황무지는 임야니까 황무지하고 뭐예요? 해수욕장 있죠? 모래땅 있죠? 모래땅. 그 다음에 자갈땅 있죠? 자갈땅. 자, 이게 자갈땅.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헷갈리니까 이건 외우셔야 돼요. 뭐라고? 황무자 쓰고 어디 간다고? 산에 간다라고 이렇게 기억합니다. 뭐 쓰고 산에 간다고? 황무자 쓰고 산에 간다. 이렇게 암기해 두셔야 돼요. 황무지, 모래땅, 자갈땅은 뭐라고? 임야입니다.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광천지는 뭐예요? 광천지는 거기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쏟아지는 용출 동그라미 씻고 용출가 나오죠? 자, 그러면 용출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용출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표현하면 이게 쏟아져 나올 용이고 날출자예요. 날출자. 그러니까 자 어디 울산 외곽에 뭐예요? 평당 얼마 주고 5,000원씩 주고 뭐예요? 자 잡종지를 샀습니다. 근데 잡종지 사갖고 뭐예요? 투자 목적으로 사놨더니 갑자기 거기서 뭐예요? 자 석유가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무슨 뭐 노또 받은 것도 더 기분이 좋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화해탈이 있는데 화해탈 생긴 모양이 뭐라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 광대뼈가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이 광대뼈가 하늘로 하늘천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게 뭐라고 이게 광천지. 자, 왜 광천지라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광대뼈가 하도 운이라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뭐라고? 용출하면 뭐예요? 광천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나오면 용출하면 뭐라고? 쏟아져 나오면 뭐라고? 광천지. 근데 그런 뭐예요? 온수물이나 약수물이나 뭐예요? 석유 있죠? 석유를 다른 데로 보내는 뭐예요? 송수관. 그 다음에 뭐예요? 송유관. 이게 나오죠?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관차 붙어 있죠? 이거 보면 이건 잡종지예요.
예,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관자 붙으면 뭐라고? 잡종제요. 근데 우리가 자 여러분 이제 수돗물 먹을 때 낙동강물 먹잖아요. 그럼 낙동강물 끓어들일 때 우리가 이걸 취수를 합니다. 낙동 취수해서 취수는 뭐예요? 물을 끓어들인 거 일단.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자, 취수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낙동강 물을 뭐예요? 잠가두면 이게 뭐예요? 이제 저수를 하게 되면 물이 불순물 있죠? 진흙이라든가 불순물이 내려가요. 어? 가라앉죠? 그러면 그 물을 뭐예요? 그 물을 자 도수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우리가 정수기에 뭐 하듯이 약품 처리하듯이 이거 우리가 뭐예요? 정수시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예요? 요즘 뭐 전기세 오르고 수도세 오르고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다. 그죠? 근데 올랐으니까 오르니까 표를 내야 되잖아. 근데 요새 뭐 이렇게 수돗물에 불소를 그렇게 많이 넣는데 냄새가 요새 여러분 정수기 다 먹고 그래서 그런 거 잘 못 느끼시는데요. 수돗물 보면 냄새 요새 되게 많이 납니다. 불소적이니까. 왜냐면 수도 올랐으니까 약을 조금 더 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 정수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러고 나서 송수하죠. 보내주는 게 송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단어가 나오면 그냥 내 눈에 송수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냥 이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도용제. 그래서 딱 세 가지를 구별합니다. 뭐라고? 송수 나오면 수도용지. 관자 붙으면 뭐라고? 잡종지. 에? 그냥 용출하면 뭐예요? 광천지. 앞뒤 말 다 빼버리고요. 그냥 무슨 단어가 모이면 용출. 자, 용출하면 뭐라고? 광천지. 광대뼈가 하늘 올라간다. 기분이 좋아서. 광천지. 자, 송수관, 송육관. 관자 붙으면 뭐라고? 잡종지. 그냥 송수라는 단어만 눈에 띄면 뭐라고? 수도용지.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어? 그렇게 외워갖고 문제 풉니다.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 그 지문을 다 읽다 보면 거기에 젖어가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에요?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자꾸만 틀려요. 그러니까 단어 보고 승부를 걸어야지 절대 단어는 속이질 않아요. 문장이 우리를 속이지 뭐는 속이지 않는다고? 단어는 우리를 안 속여요. 어? 뭐가 속인다고? 문장이 속여요. 문장이. 단어 보고 속지 않으면 된다니까요. 용출, 광천지. 관자 붙으면 뭐라고? 잡종지. 그냥 송수는 뭐라고? 수동지. 자, 그러면 거기 염전을 보면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 나오죠? 그래요.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채취하는 요 문장을 하나의 단어로 보이는 고액의 천일제염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자, 뭐라고?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가 그게 천일제염이에요. 하늘천, 일, 태양일. 하늘에 있는 태양을 이용해서 만들 때 소금염이죠? 그게 천일제염 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천일제염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제조 공장 시설을 갖춰서 해수의 동력을 이용해서 뭐예요? 제염을 토지를 자 염전. 그러니까 동력이라는 단어 나오죠? 무슨 단어가 눈에 띄면 동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면 이 동력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동력은 뭐예요? 말 그대로 공장용지다 아니게. 뭐라고 나오면 그냥 동력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장용지다 보시면 돼요. 동력이란 단어가 보이면 이거 뭐라고? 공장용지예요. 자, 동력 나오면 공장용이다. 그 다음에 자 대로 나오죠? 영구적인 건축물 있죠? 영구적인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구적인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의 용도를 보자 하니까 용도 쓰이는 용도를 보자 하니까 용도를. 그러면 이 건물이 자 이 건물이 뭐라고? 학교 건물이에요. 학교 건물이면 이 땅은 뭐라고? 학교용지. 이 건물이 뭐예요? 역사예요. 이거 뭐라고? 철도용지예요. 이 건물이 뭐라고? 자 당연히 뭐예요? 여기 자 교회나 뭐예요? 절이면 이게 종교용지예요. 이 건물이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땅의 지목은 바뀌는데 이 영구적인 건물이 뭐예요? 잠자는 뭐라고? 주거의 용도예요. 주거, 사무실, 그래요? 사무실. 예컨대 만약에 우리가 뭐 이런 다 건물 있죠? 상가 건물 있죠? 이게 다 대라니까요. 사무실. 그 다음에 점포. 예컨대 뭐예요? 점포 요 앞에 저쪽 있죠? 거기. 자 롯데마트 있죠? 자 롯데마트나 백화점이나 아니 뭐 이마트나 이게 다 뭐라고? 됩니다. 주거, 사무실, 점포, 미술관, 그죠? 네, 박물관 이런 문화시설 있죠? 그래서 용산 국립박물관, 자 뭐예요? 그 간송미술관 다 뭐라고? 대입니다. 대. 자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대. 어디 광화문에 있는 뭐예요? 세종문화회관 대. 자 이렇게 뭐예요? 주거사무실 점포미술관의 지목이 뭐라고? 이게 대다. 자 우리 시험 문제 자 뭐가 나왔었냐면 실내 수영장이 나왔어요. 실내 수영장은
예컨대 운동하시는 휘트니스 센터 있죠? 그래, 휘트니스 센터. 그게 이제 뭐예요? 그게. 요즘 그래서 젊은 애들은 뭐예요? 요새 20대 그 MZ 세대 애들은 뭐예요? 무슨 운동한다고 막 그냥 뭐 근육이 막 이러죠? 무슨 식이병 걸린다, 근육병. 그냥 아프대요. 그래서 너무 운동하는 것도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안 좋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되지. 그래서 요새 자칭 괜히 공부하시는데 살 뺀다고 그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공부하면 살은 쪄요. 대한민국 모든 학원가에 5에서 8kg 찝니다. 미리 노템에 가서 1%를 몸빼바지 미리 준비하시고 살은 어디서 피니까 살 뺀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아이는 살 뺀다고 뭐요? 그냥 그 계속한 2주인가 3주 동안 포도만 먹었대요. 포도만 계속 먹는 거예요. 포도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애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걔 업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막 불안해갖고 얘가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두고 다이어트 한다고 포도만 3주 동안 먹었더니 영양실조로 쓰러진 것 같습니다. 영양실조 아닐까 하니까 잠깐 기다려보세요. 의사가 치료하죠.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영양실조가 아니고요. 농약 중독입니다. 꼭 과일 꼭 시쳐서 먹으시고 절대 그냥 살찌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먹어야지 공부를 하죠. 체력적인.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드셔야 돼요. 뭐 보약 드시라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보약까지는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비타민제라도 좀 드셔가면서 하세요. 이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실내 수영장은 뭐라고? 이건 대입니다. 실내 수영장 뭐라고? 대요. 근데 만약에 뭐가 나오면 실내 뭐라고? 체육관 나오죠? 그래요. 실내 체육관은 이건 뭐예요? 체육용지입니다. 체육용지. 그래서 남이 상가 건물에 뭐 하는 경우에 태권도장, 합기도장, 요새 주짓수 있죠? 그런 거 하죠? 그건 대입니다. 대. 실내 체육관이라고 체육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지만이 체육용지예요. 그렇게 구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공장용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공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틀리지 않을 건데 만약에 맨 끝에 줄에 있죠? 어디 안에? 공장 안에 있는 의료시설 줄이나 쳐놓으세요. 어디 안에 있는 거? 공장 안에 있는 의료시설은 공장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는 뭐예요? 학교 교사가 학교 건물이에요. 근데 체육장 있죠? 그 체육장은 그 학교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체육장 들어서 체육용지가 아니라 체육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그건 운동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도로가 이제 중요한데 어디에 그 세 번째 줄에 뭐라 써 있어요?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가 있어요. 어디 안에 휴게소가 있다고?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그래서 고속도로의 특성상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죠?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왜? 톨게이트 아니면. 그래서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가 아무리 뭐가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디에? 도로에 포함시킵니다. 제목이 뭐라고?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단소조항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 단지 안에 나오죠? 동그라미 안에. 어디 안에? 아파트 단지 안에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 어디 안에 있으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니까 됩니다. 공장 안에 있는 통로는 뭐라고? 공장 용지에 해당한다. 공장 용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물론 고가도로나 지하도로는 우리는 뭐예요? 수평지적이지 입체적인 거 따지지 않으니까 그냥 뭐예요? 이건 명칭상 도로지 지목상 도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철도용지는 단어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줄에 궤도입니다. 앞뒤말 다 빼놓고 무슨 단어가 보이면 궤도라는 단어가 보이면 철길이에요. 철길 궤도가. 당연히 뭐라고? 철도용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에 뭐예요? 그 중간점에 역사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고 뭐가 보이면 역사라는 단어가 보이면 지목은 뭐라고? 철도용지입니다. 그래서 이 철도용지 이 두 줄 중에 내 눈에 보이는 단어는 뭐라고? 궤도하고 역사만 보면 돼요. 뭐만 보면 된다고? 궤도하고 역사라는 단어가 눈에 띄면 그냥 철도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로 예상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비 많이 오면 어디서 산에서 물이 내려가면서 어디에요? 일단 시냇물 줄줄 해다갖고 하천을 해갖고 바다로 내려가죠? 그래요. 자연적인 유수가 흐르는데 이게 뭐라고? 하천입니다. 그 다음에 제방은 뭐예요? 제방은 방수제, 방조제, 방파제 있죠? 그럼 우리가 자, 이 한자 표현은 뭐예요? 거꾸로 써도 돼요. 해당, 당해 하듯이
자, 뭐라고? 제방이란 단어를 뭐예요? 제방이란 단어를 거꾸로 뒤집으면 방제죠, 방제. 방제입니다. 중간에 뭐예요? 바닷물 막는 건 조자 들어가면 뭐예요? 방조제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이나 물 막는 건 방수제입니다. 그 다음에 모래사자니까 모래 막는 건 뭐예요? 방사제. 그죠? 그 다음에 방파제는 파도가 아니라 뭐라고? 바람 막는 걸 방파제라고 얘기해요. 그게 제방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국어가 나오는데 용수 또는 배수죠? 그래요. 물을 이용하거나 물을 이제 빼내는 거 인공적인 수로인데 다른 단어 필요 없어요. 국어가 나오면 무슨 단어가 나오면 인공적인 수로예요. 인공적인 수로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으로 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비만이 오면 자, 뭐야, 그 웅덩이 같은데 꽃갱이로 파서 이렇게, 뭐예요? 또랑을 만들죠? 물 흘러가도록. 그런 게 국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뒤 말 다 빼버리고 뭐가 나오면 인공적인 수로 나오죠? 인공적인 수로. 그 다음에, 자, 자연적인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로 예상한 토지는 하천인데, 그보다 규모가 작은 거 뭐예요? 규모 수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바로 국어단위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뭐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로 뭐라고 예상하는 소규모 수로 소규모 나오죠? 그게 국어입니다. 그러면 중요 단어가 이 두 단어예요. 뭐가 나오면 인공적인 수로하고 소규모 수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로 보면 돼요? 국어. 그렇게 외웁니다. 국어. 인공공공공공 지치면 국어가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인공공공 국어 국어 이렇게 외웁니다. 국어. 인공공공공 국어 있죠? 그렇게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지가 이제 시험 문제 답으로 나왔게 한 3년 전에 앞에 문장은 있죠? 물이 고이거나 상식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물이 고여 있으면 무조건 뭐예요? 유지입니다. 댐, 저수지 나오죠? 소류지 지자가 연못지자예요. 소류지는 하천이 발달되지 않는 지역은 농사지으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저수지 모양으로 자, 뭐예요? 돌로 이렇게 축대 쌓듯이 담 쌓고 떼창 붙이고 뭘 만들었어요? 저수식으로 만드는 게 소류지예요. 그러면 호수연 물이 고였으면 무조건 뭐라고? 그냥 유지해요. 자, 그 물량은 댐이 제일 물을 많이 저장하고 있고 저수지 이렇게 써 있는 대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갖고 고칩니다. 뭐라고? 연안골 나오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요. 물을 직접 이용하고 연안골을 재배하는 게 유지다. 그러면 틀린다니까요. 항상 유지는 뭐예요? 뭐라고 나와야 돼요? 물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 연안골이 자생이라고 써 있죠? 자생. 그렇게 써야지만이 유지지. 거기 재배한다. 이를 이용해서 재배한다. 그럼 틀린다니까. 그걸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도용지. 그 중간에 뭐라고? 송수 동그라미 치고. 자, 뭐가 나오면? 송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수도용지. 관자 붙으면 뭐라고? 잡종지. 그냥 용출 나오면 뭐예요? 광천지.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공어는 몇 가지? 세 가지예요. 공어는 세 가지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자, 거기 녹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 녹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국토계획 및 이행하는 법률 있죠? 자, 그래서 국토법, 이렇게 국토법에 의한 이 공원, 이게 뭐 진짜 공원이에요. 그래서 도시자연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게 진짜 공원입니다. 근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도농법입니다. 앞에 법은 필요 없고요. 뭐가 나오면 묘지공원이란 단어가 나오면 자, 뭐가 나오면 묘지공원 나오면 이건 묘지. 묘지공원 묘지입니다. 묘지공원 묘지다. 순간적으로 뭐예요? 묘지공원 공원 생각해서 공원이라면 큰일 납니다. 본인의 정체성을 의심하라 그랬어요. 묘지공원이 묘지공원이면 본인은 좀비나 강시입니다. 자, 묘지공원은 뭐라고? 묘지.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 있죠? 자연공원법에 의한 예컨대 국립공원 있죠?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가야산 국립공원 나오죠? 요새 합천에 지금 그 불나갖고 지금 뭐예요? 안타깝던데. 굉장히 많이 난 것 같아요. 산불 조심하시고 또. 그 다음에 도립공원 있죠? 도립공원. 대구에 있는 뭐예요? 팔공산 도립공원. 마이산 도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있죠? 선운사 뭐예요? 군립공원. 이게 뭐예요, 이게? 임야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공원이란 타이틀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공원은 국토법에 의한 공원이고 묘지공원은 묘지라고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연공원 보면 국립 도립 나오죠, 이거. 시군, 구, 군립, 시군, 구, 군립 이런 건 다 뭐라고? 임야입니다.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넘기세요. 넘기시면 어디에 여러분 채용용지는 뭐예요? 채용용지는 아까 봤지만 거기 두 번째 줄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나오죠? 실내체육장,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나오는데 일단 거기 자 거기 뭐예요? 승마장 동그라미 치시고 승마장. 말 중에서 승마장은 채용용지예요. 경마장은 유원지고 아까 종마장은 목장용지라 했죠? 그 세 번째 줄에 승마장. 그 다음에 단서조항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 연습장, 그 실내 수영장 나오죠? 체육도장 여기까지는 됩니다. 여기까지 되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나오죠? 유수를 이용해서 요트장, 카누장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흐르는 물이니까 요트장, 카누장은 이건 뭐예요? 그냥 하천이에요. 체육용지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여름에 뭐예요? 한탄강이나 어디 리프팅 하잖아요. 그 여름에만 해요. 일시적으로 절대 지목은 한시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그냥 하천이지 뭐가 아니라는 게 체육용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거기 등의 토지는 제외된다 써 있고 승마장은 체육용지, 경마장은 뭐라고? 유원지 써 있죠? 그래서 유원지 중에서 볼 단어는 아까 두 번째 줄에 자, 거기 경마장, 야영장 나오죠? 경마장은 유원지, 승마장은 체육용지. 그 다음에 이 야영장이 자, 법이 4년 전에 개정해서 어디로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뭐예요? 유원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한번 밥 먹고 식사 같은 거 할 때 본인이 뭐라고 야영장을 한번 써놓고 이렇게 써보세요. 그래, 동그라미 유, 동그라미 원, 지니까 뭐예요? 지. 이것뿐이 안 나와요. 야영장은 뭐뿐이 안 나온다고? 유원지뿐이 안 써져요. 그래서 야영장은 항상 뭐라고? 유원지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용지는 볼 거 없고 교회 사찰이니까 사적지 있죠? 단서조항이 중요해요. 뭐라고? 자, 거기 문화재로 지정된 뭐예요? 유적 고적이 어디 있다고?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죠? 안에 동그라미 치고 안에 있으면 우리 시험 문제 속리산 법주사 안에 뭐예요? 쌍사자 석등이라고 하는 뭐예요? 유적물이 있다 하면 어디 안에 있으니까 법주사라는 종교용지 안에 있으니까 지목이 뭐라고? 종교용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고 공원에 있으면 공원용지라는 얘기죠? 묘지는 세 가지를 했어요. 세 가지가 뭔데? 자, 거기 두 번째 줄에 뭐예요? 묘지공원 동그라미 치고 묘지공원 뭐라고? 묘지. 두 번째 줄 맨 뒤에 뭐라고? 봉안시설물 동그라미 치고 옛날에 낙골땅이죠? 근데 지금도 여러분이 낙골땅이라 하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봉안시란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봉안시설이 뭐라고? 낙골땅, 묘지다 하는 게. 그 다음에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부지는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충혈사상이 있어갖고 자, 어떤 분은 뭐예요? 어떤 분은 자, 어디 울산시 외곽에 뭐라고 그림 같은 3,000평 땅 사놓고 나서 대구 같은 그림 집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요 뒤편에 어머니 아버지 모셔놓고 이거 전부 다 묘지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이거는 뭐라고? 이거 대입니다. 그래서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부지는 뭐로 보자? 대입니다. 대로 보자. 그 다음에 양어장은 육상만 동그라미 치세요. 육상 뭐라고? 육상은 뭐예요? 육상 해상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왜? 해상은 바다이기 때문에 이게 지목이잖아요. 뭐에 관한 물어보는 거야? 땅에 대한 물어보는 거니까 뭐라고 나오면 튄다고. 해상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그것만 주의해 두시면 돼요. 딴 건 필요 없어요. 육상이지 뭐가 아니라고? 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뭐예요? 그물망 쳐놓고 가두리 양식하죠? 바다는 땅이 아니니까 그냥 명칭상 뭐예요? 양식장이라 하지. 진짜 양식장, 양어장은 뭐라고? 항상 뭐예요? 육상에 있어야 돼. 어디 있어야 된다고? 땅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해자 나오면 튄다는 거죠. 자, 주차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단서조항 있죠? 자, 세 번째 줄에 노상주차장 나오죠? 뭐가 나오면 노상주차장, 이렇게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 노자가 길로자니까 도로입니다. 근데 뭐가 나오면 부설주차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부설주차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컨대 자, 어디에 종교용지 부설돼 있으면 종교용지, 채용용지에 부설돼 있으면 채용용지, 그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설주차장은 주된 뭐라고? 주된 용도를 추정한다. 주된 용도 추정이에요. 자, 그런데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리장, 야외 전시장, 그건 잡종제예요. 뭐라고 써 있으면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리장, 야외 전시장은 뭐예요? 그건 제외된다. 그건 잡종입니다. 잡종지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단어 앞에 주차장법 19조는 중요하지 않고요. 뭐라고 써 있으면
시설물 부지 인근에 뭐예요?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나오면 시설물 부지 인근 이렇게 나오죠? 이건 진짜 주차장이에요. 거기 가로 열고 뭐라 써 있다고? 주차장법 19조에 의한 시설물 부지 인근. 부설주차장 동그라미 치고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시설물 부지 인근은 진짜 주차장. 부설주차장 앞에 뭐가 나오면 주된 용도, 자, 종교용지 나오고 채용용지 나오면 뭐예요? 주된 용도에 따른다. 그런 개념이에요. 구별합니다, 그거. 그 다음에 주유소 불쌍한 건 뭐냐면 주유소는 있죠? 거기 전기하고 수소가 4년 전에 들어왔어요. 요새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있으니까 전기나 수소를 파는 것도 뭐에 해당한다고? 주유소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단서조항 다만 있죠? 그 줄시세요. 뭐라고?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동그라미 치고 어디 안에 있어요? 공장 안에 있죠? 공장 안에 있는 구비시설은 주유소가 아니라 뭐라고? 공장 용지에 해당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쭉 내용을 읽어봤지만 뭐가 나오면 자 칠판 보세요. A 안에 큰 거 안에 작은 거 무슨 단어가 보이면 안에 어디에 있는 보이면 항상 뭘 물어보는 거라고? A를 물어보니까 이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뭐예요? 이 무슨 단어만 발견하면 돼요. 어디 안에 있다만 내용을 발견하면 항상 뭘 물어보는 거야 이거. 큰 거로 물어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참고용지 중요한 뭐예요? 특징어가 뭐냐면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줄 치세요. 뭐라고?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14회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콩나물을 재배하는 부지의 지목은 뭐냐 물어봤는데 어떤 주부님이 자기는 소시 쪽에 창고에서 콩나물을 키웠다 그래서 자 창고용지라고 썼다가 그 하나 때문에 떨어졌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콩나물을 재배해서 콩나물을 만들었죠? 이 콩나물이란 물건을 뭐예요? 보관하고 저장해야지만이 창고용지지. 무슨 단어가 안 들어가면 보관하고 저장이란 말이 빠지면 그건 절대 뭐가 아니에요. 창고용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콩나물을 재배하는 부지는 잡종지였습니다. 잡종지. 항상 창고용지는 무슨 말이 들어야 된다고? 보관하고 저장이란 말이 들어야 돼. 그 나머지는 다 뭐로 얘기한다는 게 잡종기. 자 그러면 여러분 잡종기 외라고 그 변수용차 운전하는 써놨죠? 변수용차. 변이 뭐예요 여기? 맨 위에 그 갈대밭 두 번째 점에 뭐라고?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있죠? 송유 기름 보내는 거. 그게 자 이동 탱크 시설이에요. 송유관. 그러니까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거, 돌 캐는 거, 흙 파는 거 있죠? 야외시장, 야외전시장, 예, 공동울무,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있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공항 항만시설 있죠? 그러니까 이 27개에 속하지 않는 건 다 뭐로 보면 돼요? 그냥 잡종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할 수 없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변수동차 운전하는 이 땡콩이, 이동 땡크 시설, 콩나물, 도축장, 오물 처리장, 채석장, 공동운물, 야시가 뭐예요? 야외시장, 갈대밭 있죠? 여객터미널, 폐차장, 공항 물리장에서 뭐 했다고? 잡종지 됐다. 그냥 울산에도 여러분 아침에 오시다 보면 그 똥차 다니고 그랬죠? 청소차, 똥차 다니죠? 그거 다니면 그냥 예, 헛되이 보지 마시고 손가락질하면서 뭐예요? 똥차 운전하는 변수동차 운전하는 이 땡콩이는 도축장 우물을 채석장 우물에 보이고 야시장 갈 때와 야시장 갈 때냐 뭐라고? 여백터미널 폐차장과 공항 뭐야 물리장에서 뭐 했다고? 잡종지 됐다. 이거 외웁니다. 외우셔야 돼요. 뭐 볼 때마다 외우자고? 똥차 볼 때마다. 이거 나와요. 올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거 외우셔야 돼. 이해하셨죠? 그래요. 자, 하여튼 요거 끝나고 저기 하려고 지금. 자, 좀 늦게 끝난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쉬었다가 문제 풀겠습니다.